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메르세데스-벤츠 E300 4매틱 AMG 라인 모델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클래스 시승기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그 모델이 이제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 앞에 차량은 코리아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국내 출시를 기념해서 여러가지 옵션 사양들이 추가된 모델인데요. 기존에 시승했던 차량과 파워트레인 같은 E300 모델이긴 하지만 외관 사양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차이, 그리고 기능의 차이,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는 위쪽에, 본이 바로 위쪽에 별명의 로고가 위쪽에 있지만 AMG 라인은 이 그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릴 안쪽에도 이런 별 모양 형태의 그릴 디자인이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롭게 나온 이 법인 차량 번호판은 이러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헤드램프는 두 개의 헤드램프가 이 안쪽에 있고요. 위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상등이 켜지고 있고 아래쪽에 주간주행등이 켜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디자인의 형상도 익스클루시브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량의 측면으로 가보면 휠 사이즈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이 바로 코리아 프리미어에 적용되는 휠 디자인입니다. 특히 차량 외관의 이 그레이 컬러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라스 주변도 모두 다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팝업 형태의 도어 핸들도 특징이 되어 있고요. 당겼을 때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지만 이 도어를 닫았을 때 소리는 묵직하고 아주 좋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은 복합연비 11.6의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이고요. 또 차량의 후면부에 가면은 리어램프에 이렇게 삼각별 형태의 디자인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배기구는 페이크 배기구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 후면부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 가운데 흐르는 크롬파가 이 뒤쪽에 인상을 좀 정리해주는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안쪽의 공간은 540리터의 공간입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5 시리즈는 520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죠. 이 클래스가 훨씬 더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도 크긴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쓰임새를 봤을 때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의 공간에는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트레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300리터를 조금 넘는 수치까지 이 적재 공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좀 더 넓은 적재 공간을 원하신다면 그냥 일반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이 클래스의 가장 큰 특징, 실내 공간의 특징이라면 바로 슈퍼 스크린이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이전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지털화의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어 쪽에도 이렇게 터치 형태의 시트 각도 조절 부분이 있는데요. 햅틱 반응이 따로 없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 아래쪽에 물건을 추락하는 공간, 그리고 안쪽에도 이 펠트로 마감돼서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물건이 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앉아보면요. 네, 실내 공간은 지금처럼 3개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S클래스에 적용되는 슈퍼스크린과의 차이점이라면 이 슈퍼스크린은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까지 하나의 이 패널로 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죠. 하지만 이 슈퍼스크린은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분리된 형태, 그리고 하지만 모니터 개수는 3개로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기판 디스플레이 역시 여러가지 설정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벤츠 차량들과 마찬가지고요. 또 MBUX가 적용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동일한 이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기판의 디자인, 형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약간 D컷 형태의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됩니다. 익스클루시브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모두 다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이 원치 않게 건드리는 경우에 기능이 작동하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러한 터치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MBUX의 구성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5년부터는 MBOS라고 하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약간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최신 기술들이 적용된 MBUX입니다. 기능들 한번 살펴보면요. 초기 화면은 이러한 형태로, 지금은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크기도 상당히 좀 큰 크기라 사용하기가 좋은 모습이고요. 날씨 정보로 가보면 여러 가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날씨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유튜브 웹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 스마트폰 테더링을 통해서 핫스팟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카메라를 눌러보게 되면요, 위쪽에 보이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차량의 실내를 촬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블랙박스 용도는 아니고요, 그냥 실내를 촬영하는 용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컴포트 모드로 가보면 이제 시트의 다양한 설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시트 키네틱은 시트의 자세를 종종 이제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운전할 때 피로감을 덜어주는 기능이고요. 자동 시트 위치 조정은 키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시트 각도 위치들을 이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나 지금 차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이 좀 밝은 편이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실내에서도 대낮에도 환하게 들어와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의 색상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란색으로 조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된 것 볼 수가 있죠. 멀티컬러로 바꾸게 되면은 그 각각의 테마에 맞춰서 변경되는 이 실내의 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정 메뉴로 가보면 주행 충돌 회피, 지원 기능,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 그래서 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곳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라고 안정벤츠라는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하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 새로운 MBUX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어 없이도 만약에 차량에 운전자 혼자만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 없이도 바로 이제 차량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리뷰를 통해서도 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음성 어시스턴트가 갑자기 좀 실행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혼자만 있는 상태에서도 이 안정벤츠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음성 비서가 수시로 작동되는 것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추천 디스플레이라든지 설정들을 이곳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면 애플 카플레이, 이런 식으로 애플 카플레이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유튜브 웹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핫스팟을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해야 재생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큰 화면으로 유튜브 영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이 MBUX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성에 약간 좀 불편한 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핫스팟을 연결할 때는 이 화면상의 가장 위쪽을 이렇게 살짝 누르게 되면은 이 핫스팟 연결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접속했던 핫스팟은 따로 비밀번호 없이도 바로 또 접속이 되네요. 이제 유튜브 앱을 실행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온 거 볼 수가 있고요. 최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PC 화면처럼, 그리고 화면이 살짝 위아래로 잘리는 형태, 풀 사이즈로 화면을 확대를 시켜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쇼츠를 가보게 되면은 쇼츠 화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좀 위아래가 잘려서 보이게 되죠. 자, 비발디 브라우저라고요.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차량용 브라우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도 접속해보면 네이버 화면을 바로 접속하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태블릿이나 PC 화면처럼 인터넷 검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센셜 앱도 좀 눈에 띄는데요. 유튜브에 에센셜 채널 많이 좀 보시죠. 음악 듣기 정말 좋은 채널인데요. 앱으로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센셜의 최신 음악들을 이렇게 테마에 맞게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꽉 채우는 이러한 테마 화면을 통해서 굉장히 음악을 즐기는데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공조장치와 관련된 메뉴들은 이 하단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돼서요, 이 부분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온도를 바꾸는 경우, 온도를 높이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낮추는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의 디스플레이가 동쪽으로 표시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쪽에 미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당연히 이제 핫스팟에 연결돼서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미 스토어에 가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자이징 패키지가 11만원, AMG 트랙 레이스 이 패키지가 40만원에 이 디지털 상품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AMG 트랙 페이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즐기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좀 제공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 부분의 영역을 상당히 좀 넓혀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앵그리버드, 틱톡뿐만 아니라 국내 어플리케이션이 플로나 웨이브 같은 어플들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신형 E클래스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프리미어 스페셜 모델입니다. 한국 출시를 기념해서 여러가지 옵션 사양이 추가로
더해진 차량이고요. 214대가 한정판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이 그 중에서도 한 대인 거고요. 에어 서스펜션과 리어휠 조향 시스템, 그리고 20인치 전용 휠이 이제 추가로 적용됐다는 점이 좀 큰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얼마 전에 시승했던 이 300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 서스펜션 사양이었습니다. 이 기본 서스펜션이 있고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이제 에어 서스펜션으로 건너뛰는 건데요. 옵션 사양으로 추가하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 프리미엄 스페셜처럼 기본 사양으로 이제 적용되어 있어서 에어 서스펜션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확실히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량과 일반 서스펜션과는 이제 다시 타보니까 큰 차이점을 좀 느끼게 하네요. 굉장히 미끄러지듯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승차감을 만드는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전에 시승했던 일반 모델과 비교해도 좀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이 차량의 정보를 높일 수도 있는 기능까지도 더해지지만 이 작은 요철을 지날 때는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도로 상황을 전달하는 정도의 느낌 정도만 전해지고요. 좀 큰 요철을 지날 때는 그런 충격들을 아주 깔끔하게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주행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처럼 좀 고속도로에서 좀 빠르게 주행할 때, 속도를 높여서 주행할 때 이러한 차이점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주행 모드를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은 조금은 더 노면에 착 달라붙어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댐핑 스트로크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짧아지는 느낌을 받게 하고요. 뭐 극명한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고속 주행에 더 최적화된 이러한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에어 서스펜션들이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들을 받긴 했는데 뭐 메르스 벤츠의 이 에어 서스펜션 역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더 세련되게 이 충격을 걸러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역시나 벤츠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스티어링 휠을 조향할 때의 유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차량이 반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차선을 바꾸면서 주행을 하거나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딱 운전자가 그린 라인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클래스를 처음 마주했을 때 이렇게 디지털한 모습에 시선이 끌리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주행해보면은 이런 운전 감각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엔진은 직렬 4기통 258마력의 엔진이고요. 17kW의 이 전기 모터의 출력이 시동을 건다거나 아니면 가속하는 상황에 더해지게 되는데 뭐 출력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22마력 정도의 출력입니다. 4기통 엔진이라고 절대 뭐 무시할 수 없는 이 가속감과 출력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런 것에 더 힘을 더해주기 때문에 더 여유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4기통 엔진이지만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좀 괜찮네요. 사실 아이들링 시에는 조금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사운드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들리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또 스포츠 사운드가 좀 더 부각되기 때문에 운전의 즐거움을 좀 더할 수 있는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반응도 굉장히 일관적으로 차량을 감속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좀 좋고요. 다시 이제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면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굉장히 잘 차단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조용하고요. 뭐 A필러라든지 노면에 타이어 마찰음이 실내로 크게 들이치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주행 특성이라든지 뭐 차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전자가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사실 뭐 벤츠다운 스타일링이 오히려 좀 익스클루시브가 좀 더 벤츠다운 스타일링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또 AMG 라인을 타다 보니까 좀 젊은 감각에 이러한 E 클래스를 타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후륜 조향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리어 휠의 각도가 4.5도 이제 꺾이게 됩니다. 굉장히 큰 각도로 좀 꺾이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짧은 회전 반경으로 좁은 시내에서도 유턴할 때 부담 없이 이제 차량을 주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지난번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이어서 이번에는 AMG 라인까지 국내 출시된 E클래스를 이제 모두 만나봤습니다. 조만간 이 220D 이제 디젤 모델도 1분기 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가 되고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형 E클래스 정말 군더더기 없고 특별히 좀 단점을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굳이 하나 꼽자면 이 차량 곳곳에 약간 저렴한 소재들,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들이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기어 노브만 해도 촉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2열 쪽에 일부 플라스틱 소재들도 상당히 좀 저렴한 소재들을 사용한 점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눈 감아준다면 뭐 주행 성능에 있어서나 아니면 디지털화된 부분 이런 점에 있어서 딱히 뭐 단점을 찾기 어려운 변화를 이번 신형 E클래스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